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이 벌써 3회차 들어가죠. 매주 20문제씩 풀고 복습하고 문제를 암기하시면 여러분은 75점 이상 공법은 나옵니다. 공법은 더 이상 두려운 과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3회차 한번 볼까요? 기반시설 분류하는 문제가 시험에 이제 퉁퉁퉁 나오니까 이런 걸 연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기반 시설이 이렇게 제가 이제 기반 시설 안 갖다 놨는데 7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연표로 이렇게 줄쳐가면서 두세 번만 소리 내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시험 나오면 무조건 맞히니까. 이때 이제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죠. 학교 청소년들이 학교 가서 연구 사회복지활동하다가 온다. 공공문화체육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 다 맞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방제시설은 나머지 막을 방자 다 들어가고 빼면 하천, 유수지, 저수지, 하유저, 하천, 유수지, 저수지 요 세 개 딱 배우셔야 돼요. 하천, 유수지, 요 사방시설, 뭐 방조, 방풍 이런 것들은 막을 방자가 딱 들어갔으니까 특별히 외울 것도 없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럼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요 세 개 딱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도시군계획 시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시설 사업 등에서 객관식 무조건 출제를 하니까 2개 이상 이 문제는 지금 기출문제고 고루고루 섞어 놓은 거죠. 한번 볼까요? 시설 결정고시부터 10년 내에 사업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10년 되는 날에 다음날, 자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면 20년 되는 날의 다음날 시효되는 것. 자 이때는 지목 관계 없어요. 매수 청구할 때는 지목이 대인 경우. 그리고 딱 기억을 하고 20년. 도택이 경정이라 해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정비구역 이런 사업을 할 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만 이제 제곱미터인데 그러면 이제 공동구 설치 시행을 하니까 시행자가 설치하니까 공동구 설치는 사업 시행자가 200만 초과. 공동구 이거 시험 가끔 나오니까요. 200만 꼭 소리 내서 외우셔야 돼요. 150만이면 안 해도 돼요.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가, 이렇게. 그래서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하는데 여러분 공동구 나오면 숫자 나오는 게 3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200만, 5년,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한다. 이렇게. 그래서 매년이 아니고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한다. 그 다음에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시설부지로 묶인 지 10년 이내에 사업 시행 안 할 때. 이때도 이제 10년 이내에 사업 시행 안 한다는 말의 의미는 실시계획에 인가조차 없었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9년 차에 실시계획 인가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사업은 이제 딜레이 돼서 11년째 안 하고 있다. 그래 10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떨어졌으니까 매수 청구 못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땅 지목이 대인 경우라고 하지만 그 위에 건축물도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 10년이니까 자 뭐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자 요 공동구는 여러분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요것만. 자 요 200만 초과하는 개발 사업 요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는데 요거를 시험에 물어봐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데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 도택이,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도택이 경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더 있죠. 도청이전 신도시하고 도청이전 하려면 공공주택을 지어야 되잖아요.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하려면 공공주택 짓는다. 이렇게. 도택이 경정. 이렇게 외우시고 이런 사업할 때 200만. 그 다음에 전선, 고압선, 통신선 요것만 딱 외우면 수도, 중수도, 열, 쓰레기. 자, 그 한전, 고압선, 전선, 통신선, KT통신, 수도, 중수도, 열, 쓰레기 수송관 이렇게 외우면 공동을 반드시 수용할 시설. 그 다음에 가스관, 하수관, 수도관은 공동협의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이건 임의적 수용 대상인데 그래서 가하 이렇게 외우시고요.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누구냐? 요 얘들 얘기하는 거예요. 한전이나 KT라든가 가스공사 등등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것.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는요. 특별시, 광역시 등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설치는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만은 도택이 경정, 관리는 서울시에서 한다. 부천시에서 한다. 이렇게 수원시에서. 자, 요거 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5년마다 요거 딱 주의하시고 매년 1회 이상 들어가서 쓸고 닦고 안전점검한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공동구 다 마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옳은 것은이니까 4개를 틀린 것. 자, 그 다음 여기서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 기반시설을 지상, 수중, 지하, 공중, 공간 등에 설치할 때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만 사회복지시설 같은 몇 가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쳐도래요. 여러분 객관식 문제 풀 때 이렇게 시설을 던져놓고 설치할 때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요 지문 나오면 이런 지문 나오면 100%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는 걸 넣어놓거든요. 그 다음에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같이 포함돼서 사세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에 대한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여러분요, 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 지역이든 어떤 용도 지구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행위자는 적용 안 받는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틀렸고.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을 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하고 공동구 관리에 드는 비용은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한다는 것 한번 읽어놓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지문을 행정심판 나오면 여러분 저 시행자가 행정청이다라는 말 속에는 뭐 단일한 행정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다 포함해서 행정청이니까 누구한테 가서 위법 부당했다, 행정심판 제기하러 왔다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행정청인 시행자가 위법 부당하게 시설 설치를 잘못했다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심판 제기하라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행정심판법에서 주체가 누구면 누구한테 가고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비행정청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행정심판법 적용을 못하지. 따라서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을 잘못하면 어디 가서 행정심판 제기하냐?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LH를 지정해줬다. 그럼 LH가 사업을 했지만 행정심판 제기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서울시장이 산하 SH 보고 네가 해 라고 했으면 SH가 잘못했다 그러면 서울시 가서 위법 부당했습니다. 심판 제기로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행정청인 경우 행정심판 제기할 수도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제기하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몇 가지만 딱 기억을 하는데 요 어려운 얘기 나오거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냐 하면 전체의 기반 시설 중에서도 설치할 때마다 미리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이 전체고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요 놈을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요 시설 사업에다가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요 세 개를 다 합치면 그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은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원칙으로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미리 해야 돼요.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지방의 의견 다 들어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입안을 하고 또 관련 부처하고 입안했으니까 협의를 하고 최종 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해서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 지문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내기도 해요. 그래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런데 얘네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기반시설, 얘들은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왜? 얘네들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쳐도 되거든. 이걸 어떻게 외워? 예를 들어서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쳐도 되죠. 그럼 그런 거 몇 가지를 외워놔야 되는데 이렇게 외우세요. 청소년들이 지금 면허시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빠져있네요. 청소년들이 면허 취득 안 하고 여기 지금 면허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면허 취득 없이 주차된 차를 끌고 나와서 운전하다가 과속을 하면 운전하는 사람은 죽었으니까 장사 치르고 옆에 탄 사람은 운 좋게 살아서 종합의료시설 가고 박살난 자동차는 폐차장 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청소년 수련시설 면허 없이 주차장, 폐차장,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그 다음에 쭉 볼 때 뭐 재활용 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여기 정한 이런 색깔 좀 다른 것들 말이죠.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이런 시설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쳐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측량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 행정청인지 비행정청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행정청인 시행자야 별 규제가 없는데 비행정청은 미리 출입할 때 관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고, 자, 공이 둘 다 7일 전에 통지를 하고 정표를 휴대해서 제시를 하고, 자, 들어가서 조사 측량을 할 때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승낙 없으면 조사 측량 못한다. 자, 조사 측량할 때 일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 땅을 또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3일 전 통지. 그리고 장애물 소유자 점자 동의 얻음. 자, 그리고 그때 발생한 피해는 이것은 적법한 행정 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반사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니에요.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건 손해. 적법한 행정 행위로 인한 발생한 피해는 손실. 따라서 그 피해를 없도록 해준 것은 손실을 보상, 손해를 없도록 해준 것은 손해배상. 그래서 민법은 불법행위 책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공법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다가 불가 피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손실보상. 그럼 손실보상은 직접 들어가서 측량을 한 사람이 보상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몇 가지만 알면 되고, 적법하게 조사 측량하러 들어갔더니 땅 주인이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방해를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징역까지는 아니고. 자, 이제 옳은 거니까 볼까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상급 행정청에 승인받아 출입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7일 전에 통지하면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한다, 장애물을 제거 변경한다라고 하면 3일 전까지 통지하고 들어갈 때가 7일 전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는 것 당연한 일이고, 자, 타인 토지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행위자가 직접 그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부천시 공무원이 갔으면 부천시에서,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에 가서 보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허가받지 않고 타인 토지에 출입했다 해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이하 벌금. 징역 이건 아니죠. 그래서 과태료 대상인데. 자, 그 다음에 또 매수. 우리 여러분요, 매수 청구 제도, 실효 제도는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제도라 워낙 중요한 제도고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쫙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준비 딱 해온 걸 먼저 이걸 보고 문제를 풀게요. 제가 이렇게 해주는 걸 입으로 떠들면서 그냥 요것만 해놓으세요. 요것만. 이거 하나 맞는데 그걸 못할까요? 그럼요. 그냥 차물 한잔 묻고 딱 앉아서, 자, 매수 청구 내 땅 사가세요 서울시장님 하려면, 자, 첫째 10년 시설 결정해놓고 10년 이내. 자, 요건 좀 색깔을 좀 멋지게 한번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라서. 이거 보라색 안 나오네요. 참 매번 제가 갈등을 합니다.
화면도 바꿔보고 소리도 바꿔보고 조명도 바꿔보고 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요. 사실은 조금 이제 열악하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 최대한 눈에 잘 보이고 잘 들리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투리도 안 쓰려고 아주 조심을 하거든요. 시설 결정해놓고 10년 이내 사업 시행 안 하고 있다. 자, 이때 10년 내 안 하더라도 실시계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얘기는 실시계 인가가 10년 내에 떨어졌어. 그럼 매수 청구 못해.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 땅 사세요 하는 것은 요거 꼭 주의하고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도 포함하고 정착물도. 자, 누구 찾아가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별시의 땅은 특별시, 광역시 땅은 광역시. 자, 요거 중요하거든. 어차피 특별시, 세종시, 제주도는 케이스 문제 절대 안 나오죠. 그러면 광역시에 간다는 얘기는 보세요. A광역시 B구에서 시설 부지를 묶였다. 그럼 땅 주인 누구 찾아가냐? A광역시장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저 시장 운수라는 얘기는 자, 또 보세요. A도 B시에서 B군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도지사한테 가는 게 아니란 얘기지. B시장이나 B군수한테 간다. 꼭 기억을 하시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런데 광역시에 가려고 했더니 예외적으로 시설 사업 시행자가 따로 정해졌다네? 그러면 A광역시 B구에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LH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그럼 땅 주인은 LH에 가서 땅 사세요 하는 거지. 광역시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수할 때 요 지방자치단체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요 LH라든가 지방공사의 아들은 채권 발행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시설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한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할 점은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르면 설치할 의무자한테 간다는 것 알아놓으세요.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 누구 찾아가서 땅 사세요 할까? 이거 자꾸 헷갈리거든요. 건축법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매수 의무자는 매수 의무가 되면 6개월 내에 살지 말지 통지해줘, 알려줍니다. 사기로 했어 2년 내. 이건 뭐 용서가 안 되죠.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내가 매수 청구서 들어가면 6개월 내 여부가 날라와요. 산다고 하네? 2년 내에 살 것이다 하는 거. 자, 매수할 때 대금은 현금 주는데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채권 채권 발행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뭐 LH다, 지방공사다,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지방채인데 국채 발행은 국채법에 따라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발행한다. 지방재정법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자치단체일 때만 자, 소유자가 원할 때 채권 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얼마 초과하냐 3천만 원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수대금이 1억이다. 자, 비업무용 토지인데 땅값이 1억이 나왔다. 그럼 3천만 원까지는 현금,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 채권. 매수 의무자가 누울 때 지방자치단체일 때.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채권을 줘서 땅 살 때 상환기간은 요 10년 이내 기간인데 5년 내지 10년 이내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장난을 쳐요. 입으로 떠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이자는 시중에 정기 예금금리 이상을 주는데 예금금리라는 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연동을 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맞춰서. 그래서 채권의 상환기간하고 이자는 울렁울렁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특별시 등 시군의 조례로 정해서 지방마다 다르게 정해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정하면 전국 똑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채권의 발행 절차 딱 동그라미 쳐서 지방채 발행하는 거니까 이 법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한다. 자, 그 다음에 매수 가격 감정평가를 하고 절차를 적법 절차를 거칠 때 이때는 공취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땅 주인이 서울시에 가서 매수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에서 저 땅 없으면 공공용지 없으면 도로 설치 못하겠구나. 그러면 사겠지. 그 살 때 얼마를 줘야 될까 평가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칠까 공취법에 따라가고 외우셔야 돼요. 가격 평가할 때는 1억이 나왔단 말이지. 그럼 현금 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지자체니까 채권을 줄 수 있단 말이지.
자,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왜? 지방채니까. 채권의 상환기간, 이율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언제 공시법 적용하는지, 언제 지방재정법 적용하는지, 언제 조례를 하는지 세 개를 꼭 정리를 해놓으세요. 제발 헷갈린다 소리를 하지 말고 10번을 반복해서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문제답이 확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안 산다라고 했다. 산다 해놓고 2년 가도록 안 살 때는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이때 말하는 단독은요, 단독주택의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중에 순수한 단독주택만. 그 다음에 3층 이하 일정건생. 일정건생은 뭐 우리가 일정건생 종류 쫙 외워놔야 돼요. 일정건생 다 돼요. 이종건생도 3층 이하 되는데 단 안마, 노래방,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은 제외하고 달라주죠. 안마시설,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뺀 나머지 2종만. 공장, 물 이런 거. 자, 요거 몇 층이야? 3층이야. 그래서 공동주택 1종, 2종 왜 안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하고 요거 말이죠. 요거 정말 30분만 투자하세요. 하나 주워 먹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만 풀어볼까 이제. 자, 6번.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청구받은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 매수한다. 자, 매수 의무자가 자치단체, 매수 의무자가 10년 내에 사업 시행되지 않으면 사업의 실시에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죠. 실시에 인가가 행해졌으면 안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자체의 매수 의무자는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 거 맞죠? 부재부동산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얼마 초과하면 3천만 원. 자, 그 다음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경우 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 공작물 이런 걸 설치할 수 있어요. 2종 건생 중에 단, 안마, 노래방, 고시원 제외하고.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이 아니고 그냥 10년 이내에서 조례를 알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가격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시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하지 공시지가 말도 안 되죠. 자, 요 정도 레벨 기출문제. 또, 자,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청구받은 미집행 시설부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 지급할 수도 있고 상환기간은 10년이 똑같은 문제죠. 상환기간 이율은 지자체 조례로. 그 다음에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이것은 지방재정법은 채권 발행 절차. 그래서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공시법. 그래서 3번 잘못됐죠.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금 3천만 원 초과하면 매수 의무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저 지자체니까요. 자, 2년 내에 매수한다. 6개월 내에 산다 여부를 알렸으면 2년 내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건 아까 설명한 거. 요거 꼭 신경 써주세요. 부탁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너무 제가 좋아하는 실제 사례 문제 나온 거죠. 여기 나올 때 A 소유 토지는 갑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고 LH를 사업 시행자. 그러면 갑은 LH 찾아가야지. 얘는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얘가 채권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LH는 매수금 들어오면 6개월 내에 내가 산다 안 산다 통지해주고 사기로 했으면 2년 내에 사고 얘는 채권 발행 못한다는 꼭 명심하시고 요런 거 이제 논점을 잡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옳은 것은 토지 소유자 갑은 인천광역시장 찾아가서 매수 청구하는 게 아니고 LH 찾아가서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며 그 위에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예 그 땅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당연히 같이 팔아야 다 철거하고 도로 만들 거 아니에요.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채권을 발행하여 아니지. 매수 의무자는 LH니까 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얘는 채권 발행 못해요. 자, 여러분 이 8번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게임 끝이야. 게임 끝. 정말로. 얘는 채권 발행 못하죠.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매수를 결정하여 갑에게 알리는 거 맞죠. 6개월 내에. 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갑은 자신의 토지의 3층은 좋아.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잖아요. 안 되죠.
단독주택이거나 1종 2종 건생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세대가 웬일입니까? 자, 여러분 이 정도 풀리겠습니까? 아까 그 매수 청구를 자세히 한 3번 읽어보고 얘를 쫙 풀면서 침착하게 이런 거 풀 때요. 아까 얘기했지만 갑 동그라미 치고 인천광역시 남동군의 시행자가 LH네 여기 동그라미 딱 쳐놓고 해결해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눈으로 보면 안 되고. 파이팅. 지구단위 계획 한번 검토해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은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문제냐 두 문제의 차이입니다만은 틀린 것은 야 이거 주민은 요거 좀 색깔 좀 바꿀게요. 도시군관리 위반권자 찾아가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 정말 다양한 주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하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은 말단 시장운수가 위반해서 직접 시장운수가 결정해도 됩니다. 자, 수립 기준이 나오는데 이게 말도 안 되죠. 우리가 기준은 하나여야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너무 쉬운 기출문제.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용도 지구를 기존권을 폐지를 하고 그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 싶어.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돼요. 정답은 4번.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용도 지구 지정된 놈,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 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특구 등으로 지정된 곳은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지정할 수 있고 여기서 정비구역 택지개발, 정택이 10년 등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간에 해당 사업 끝난 후 10년 경과한 곳은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라고 표현되어야 됩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의 용도 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완화돼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한옥마을 보존하려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하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80% 완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반드시 포함할 사항, 이건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요,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담을 내용을 이렇게 9가지 열거를 하고 있어요. 법령에. 그 중에 3번, 5번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를 어떻게 하는지 요 기반시설에 관한 거 하고 기반시설을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뭘 규제하는지 건폐율 몇 프로냐 용적률 몇 프로냐 높이는 얼마 최고 최저 요 3번 5번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 짤 때는 포함이 돼야 된다. 3번 5번 3번이 뭐에 관한 걸까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어떻게 하는지 5번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관련된 거. 그런데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환경 이런 것들은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그만이에요. 근데 3번 5번 그러면 얘를 알고 있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반드시 포함할 사항이 하는 것은 각종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하는 게 3번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관련 이게 5번 이거는 이제 반드시 들어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가는 게 맞다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으로 틀린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인데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될 때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정하는 게 없죠.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될 때 시공 그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하는 거예요. 시공 30만. 녹지 지역이 주거상업 공업적으로 바뀔 때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해야 돼요. 그린벨트는 아니죠. 그래서 임의적 사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계획은 반드시 포함해서 수립한다. 이런 식의 표현 나올 때 그렇지 라고 체크가 돼야 돼요. 이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인데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전부 다 맞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 지역이면 전부 지구 단위 대상이 돼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하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3년 내 지구 단위계 결정 고시 안 하면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런 걸 참 실전에서 내면 실수하게 됩니다.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실효되고 고시는 따로 하고 정답은 5번. 자, 이 4번 지문도 우리가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요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 안 하면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입으로 떠드는 게 최고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 할 필요 없고요. 그 사실을 고시를 합니다. 해제되고 고시하는 거지 고시하고 해제되는 게 아니라는 것. 고시할 필요 없다. 이것도 틀립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예전 기출문제인데 지금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아까 지문 하나 나왔죠. 건폐율이 최대 20%, 용적률 80%인데 여기다가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했대요. 그럼 관광, 휴양은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다 지구 단위계 짜니까 자, 우리가 도시 외 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조례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까지 허용하거든. 그럼 얘를 다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1.5배, 여기에 2배까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를 해서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짜면 건폐율은 60%, 용적률 200%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1번. 죄송합니다. 좁아서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이 문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잖아요. 왜? 지정할 수 있고 여기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요게 기준의 1.5배, 2배까지 완화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니까 용적률은 200%까지 돼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여러분 저 이런 식으로 뭐 면적 얼마 이하, 부피 얼마 이하로 채취를 한다. 그 다음에 무게 몇 톤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허가 안 받습니다. 허가, 개발행위 허가. 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의 채취. 자, 토속 채취를 하더라도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 안 받는데 형질 변경과 관련 없이 그냥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채취한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받는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을 때 녹관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1월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 받지 농림지역에는 물건 쌓아놓을 때 허가를 안 받습니다. 농림지역이잖아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인데 인접토지의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건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경작을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옳은 거 한번 볼까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되면 허가를 받습니다만은 전답 사이, 전을 답으로, 답을 전으로 이런 식으로 지목 변경 수반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어차피 농지길이니까. 자, 5%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 받습니다만은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만은 확장은 허가 받아야 되죠. 연면적, 부지면적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 허가 안 받습니다. 사업기간 단축할 때도 확대 허가 받죠. 자, 개발행위 허가할 때 각종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도 있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대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케 한다는 것. 단 국가, 지자체 등은 이행보증금 예치 안 해도 되지요.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로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5개가 있는데 1번이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수류, 수목이,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사유가 있거나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가 오염 손상된다. 그러면 최대 3년간 제한하죠. 연장은 안 돼요. 연장은. 그래서 이것은 옳은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문화재 손상에는 3년. 행정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새로 시설 설치했다면
종래 시설은 허가받은 자가 전부 무상으로. 자, 요건 제가 좀 이따가 요새 자주 나오는데 제가 정리를 해줄게요. 요거. 지금 이게 지금 4번 지금 답이 옳은 것은 그렇죠. 1번 답이 나왔네요. 요거 행정청이 아닌 자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행정청이면 새로 시설 설치했다, 허가를 받아. 그러면 옛날 시설은 전부 무상으로 가져가고, 행정청이 아니면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 하고 비행정청일 때로 나눠서, 그러면 이 지문이 둘 다 동시에 등장을 하면 둘 다 맞든지 둘 다 바꿔놓으면 틀리니까 정답은 절대 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올 때 그놈이 정답이 될 수 있죠.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다. 그럼 당연히 행정청이면 네 것 내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위 허가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 설치하거나 기존에 대체되는 시설 설치했다면 국유재산법은 다 무시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층에 무상으로 들어가고, 종래 옛날 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들어가면 네 거 내 것도 없어. 네 가져가, 내가 가져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청이 아니면 네 거 내 것이 없으면 안 되지. 자기가 비용, 처음부터 돈 비싼 걸 가져갈 수 있으니까.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새로 설치한 시설은 당연히 관리층에 무상으로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그 용도 폐지된 기존의 시설은 그 시설에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 비용의 상당한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양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맞잖아요. 행정청끼리야 네 것, 내 것 어디서 새로 설치한 건 네가 가져가, 옛날 것은 내가 가져갈게. 근데 행정청이 아니면 새로 설치한 해준 공공시설은 관리층에 들어가지만 옛날 것은 지가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서로 바꿔서. 자, 그러니까 이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이렇게 허가를 받아 새로 시설 설치했다면 종래 옛날 시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그러면 안 되지. 행정청일 때만 그렇다 하는 거. 자, 요거 여러분 두세 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요 지문 여기 요새 자주 나오니까 서로 바꿔서 나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옳은 것도 볼까요? 재해복구 재난수습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국가나 지자체는 이행보증 예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로 허가할 때 미리 허가 신청한 자 의견을 듣는 건 맞죠. 자, 너 일로 와. 너 각종 나무를 심어서 조경할래? 발파로나 낙성먼지가 없도록 할래? 환경 오염 방지를 할래? 라고 의견을 들어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3번 맞고요. 자, 이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4번, 5번처럼 이렇게 같이 등장하면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 이게 다 옳으면 답이 두 개 되잖아요. 이 둘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다 같은 표현 같이 나오면 무조건 답은 아니에요. 둘 다 맞든 둘 다 틀리든 둘 중에 하나니까. 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기존 시설에 대체되는 새로 시설 설치하면, 기존 시설은 대체되는 시설 설치 비용이 상당한, 이거는 비행정청일 때, 야가 행정청일 때, 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거는 꼭 읽어 놓으셔야 돼요. 또 개발행위 허가 틀린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 물건을 적치하는 거하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를 안 받습니다. 그 가끔 시험 나오니까 특히 요 토지 분할요. 이거는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은 실제 측량을 해서 지적도에다가 도면에 점을 찍어서 줄 쭉 치면 분할이에요. 그리고 대장과 등기부로 손보면 되죠. 그런데 뭐 준공할 게 뭐가 있어? 물건의 적치 두 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자, 뭐 나머지는 아까 쭉 나왔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고 요가 한 2, 3년 전에 시험을 나온 건데요. 제가 이제 일부러 테스트 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다시는 이런 문제 다시 안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 때 당황스러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황스러움 속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누가 그 멘탈을 가지고 있냐 확인해 보려고, 훈련해 보려고 해요. 실제 시험에도 대처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으니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단 말이에요. 허가권자와 특별수용 시장운수가 허가를 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기준이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러면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바다 매립할 때 도시군 계획이 적합해야 된다. 뭐 각종 뭐 토지 분할 물건 사놓을 때 벌채 나무 깎아내는 게 수반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도로가 적절히 나오는데 아니 자금 조달 계획이 목적 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다고 수립돼 있다. 너 돈 있어? 너 그거 하려면 돈 있어? 돈 얼마 있어? 너 자금 조달 계획 가져와봐. 이거는 허가권자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건물 짓는데 너 건물 지을 돈이 있어 없어? 그걸 허가 기준으로 삼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자금 조달 계획은 자금이 있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조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 나올 때 찬찬히 보고 답을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얘는 한번 써먹었으니까 다시 안 써먹습니다. 그래서 훈련, 엑서사이즈.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5개 나오는데 그 중에 틀린 것은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것은 하면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또 할 기회가 있고요. 이거는 좀 워낙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녹지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다. 이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중에 1번, 2번은 연장이 안 되잖아요. 녹지 지역, 계획 관리 지역으로 수목이 조수류, 우량농지. 2번이 환경, 개발의 경관, 미관, 문화재가 오염 손상될 때 얘들은 연장이 안 되니까 최장 3년간만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뭐 3번 같은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고 얘네들이 최종 결정이 되면 허가 기준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이고 5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것이거든. 그럼 3번, 4번, 5번에 해당하면 연장 2년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되는데 연장은 2년, 토탈 5년. 이게 이제 이런 것들. 자, 바로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이제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일반적 절차니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3, 4, 5번은 자 기본적으로 2년씩 연장이 가능해요. 근데 1번, 2번이 연장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간 제한을 하는데 자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고 수목이, 조수류, 우량농지 이렇게 나오면 연장 안 돼요.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가 오염 손상 이 두 놈이 연장 안 돼. 아까 얘기한 거. 3, 4, 5번은 2년씩 연장돼서 최장 5년간 제한될 수 있다. 요. 그 다음에 또 개발행위 허가 제한 틀린 것.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까 5번째죠.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은 3년이고 연장 2년이다.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를 한 2번만 읽어보면 다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요 개발행위 허가까지 왔는데 자, 이 20문제 중에 14개, 15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리고 부족한 공시법, 세법, 민법 이런 거 가시고 공법은 그냥 이렇게 가셔도 돼요. 제가 오늘 문제에 내가 15개 이상 맞췄다.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점점 좀 나아질 거니까요. 희망이란 게 본래 있다고도 없다고도 뭐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에는 길과 같고 그 땅 위에 원래 길이 없었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고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꼭 나는 합격한다. 나는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당연히 합격해야지. 이걸 3번만 하면 여러분들 꼭 합격합니다. 합격을 위해서 한 걸음씩 꾸준히 가다 보면 매주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합격단을 하면 여러분들은 결론은 합격증,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단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